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받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박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은 기자가 얼마 전에 배터리 네. 그 박람회를 갔다 왔죠. 네. 그 배터리 박람회가 일단 국내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연중에서 제일 네. 큰 행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배터리들을 거의 다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엄청 많이 왔다면서요. 네. 제가 작년에도 다녀왔고 올해도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완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박람회가 뭐 진짜 볼 게 없다 별로. 그리고 배터리 생긴 게 다 똑같잖아요. 그쵸. 뭐 다 네모나게 생겨서 직사각형 뭐 이렇게 생겼는데 참 볼 게 없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막 차에 들어가고 하니까 차를 직접 들고 와가지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소개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좋았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어디서 잘 찾아보시면 제가 막 찡겨있는 그런 사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그 전에 뭐 저도 자동차 담당하니까 이제 모터쇼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이 많아요. 네네, 이게 그렇죠. 뭐 일단 멋있잖아 차가. 그러니까 모터쇼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그냥 구경하러 오거든요. 그쵸, 네. 근데 배터리 같은 소재 회사들이 박람회를 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좀 힘들고 네네네. 뭐 누가 갈까 싶은데 네네네. 이 정도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뭐 이게 진짜 산업적인 관심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적인 관심도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오늘 거기서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근데 배터리 행사 같은 경우는 워낙 세션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그쵸, 네. 그리고 뭐 그래갖고 기자들이 가더라도 정말 제일 중요한 행사 하나만 이렇게 보도를 하지 나머지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박지은 기자가 제일 중요한 얘기만 빼고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중요한 얘기는 언론 보도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예. 제가 뭐 드리는 얘기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족 같은 그런. 네. 아무튼 제가 갔다 온 그 배터리 컨퍼런스가 같이 열렸어요. 그 박람회랑.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얘기들을 나왔는데요. 뭐 기술적인 얘기들도 사실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나왔던 얘기들을 각 사별로 뭐 SDI, LG 엔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 기술 개발 담당자들이 나와서 소개를 하고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자신들이 배터리를 어떻게 좀 더 경쟁력을 갖춰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기술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듣고 와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 문과라 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아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리라 믿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배터리데이 컨퍼런스의 가장 그 핵심은 기술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니켈을 제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 니켈 비중을 올려가지고 성능도 많이 올리고 코스트 측면에서도 조금 가성비 좋게 하자 뭐 이런 건데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가 이제 뭐 하이니켈 아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전고체 전에 어떤 브릿지 정도로 생각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622, 뭐 811 이런 표현이 앞에가 니켈이거든요. NCM의 앞에가 니켈이고 622면은 60%. 811이면은 80%. 네네네. 근데 하이니켈이라는 거는 80%보다 더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용량을 한 94%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94%까지 가야 되는데 뭐 거기 가는데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코발트가 아무래도 좀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배터리 용량을 좀 늘어나긴 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면서 니켈을 높일 것이냐. 이게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당면 과제죠. 그렇죠. 우리 말로야 뭐 전고체 해가지고 뭐 다 된다, 불안나는 배터리 만들 수 있다라고 뭐 퀀텀스케이프나 이런 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배터리 가지고 경쟁하는 거는 뭐 진짜 뭐 미래에 우리가 뭐 진짜 뭐 레벨 5의 자율주행 뭐 되는 거를 할 거예요. 이런 거보다 당장 중요한 거는 야 지금 내가 지금 레벨 2로 타더라도 이거보다 좀 더 개선된 방식의 뭐가 있어야 된다. 배터리 역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보다 조금 더 주행거리가 길고 좀 더 안전한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훨씬 중요한 문제인 거죠. 네,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조금 지금 많이 좀 대두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충전 속도. 충전 속도. 예, 한 500에서 600 정도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 정도면 탈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하이네켄을 올렸을 때 최대가 한 800 정도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이제 800까지 올리는 게 하이네켄의 좀 목표고. 근데 800km 정도면은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긴 거예요.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네네. 물론 가솔린은 이제 주소가 많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부담이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배터리가 뭐 한 800 정도 아니 800 아니라 한 600 정도만 가더라도 네네네네. 뭐 가솔린만큼 가는 거니까 네.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술진들도 한 600 정도면 사람들이 감내하고 탈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가격이 싸지면 보급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 전기차를 탄다는 그 어떤 심리적 어떤 그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걸 기다리는데 조금 더 보급화되면 이게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을 짧게 하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게 양사의 조금 기술 개발 동향 중 하나 큰 동향인데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이게 충전 시간이 길다는 얘기가 지금은 이제 그 충전소가 있고 차가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네. 기다려야 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꽂아놓고 기다리는 일은 있어도 뒤에서 기다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 많아지면은 진짜 그 충전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쵸. 그럼 이걸 얼마나 줄이느냐가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 부동산 값이랑 관련이 있다. 왜요? 이게 충전기를 많이 설치를 하고 차가 오래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뭐 한 30분씩, 1시간씩 우리 카페에 앉아서도 우리 네네네. 카공족들 네네네. 와서 막 3시간, 4시간씩 앉아 있으면 이게 그 다음 사람은 나는 직장인들은 커피만 먹고 가는데 그럼 이게 사실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 속도는 진짜 그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중화를 시킬 그쵸. 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비용 이슈.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배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충전 속도를 이렇게 꽂는 게? 네, 그게 관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소재 방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배터리 기능을 높이는 거는 소재도 있고 뭐 공정 방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또 공정 방식 중에 이제 건식 방식 아시죠? 그거에 대한 연구도 같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식은 이게 원래 스틱으로 하게 되면 약간 촉촉하게 해서 이렇게 바르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양극재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바르는 공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라서 말린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건식 자체는 그냥 이렇게 스프레드로 싹 뿌려가지고 그냥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전극이 붙도록 하는 뭐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습식을 하게 되면은 말리는 데 시간 되게 오래 그쵸, 걸려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공장을 똑같이 돌리더라도 이 그렇죠. 말리는 시간만 걷어내도 그 공장에서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양은 훨씬 더 많아지는. 예, 그래서 효율이 높아지니까 뭐 그런 기술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오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걸 조금 뛰어넘은. 그래서 지금 일단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를 한다고 공개를 했고 뭐 작년에 삼성 종합기술원인가요? 거기서 뭐 네이처 에너지의 그 학술지를 게재하면서 되게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부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재용 부회장을 빼달라는 얘기 아니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만남 이후에 현대차하고 SDI는 2027년 그렇죠.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개발을 하고 있죠. 있습니다. 근데 전고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전고체라면 고체로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하면 제일 중요한 4가지 아시죠? 그래서 양극재가 있을 거고, 음극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해질이 있을 거고, 분리막이 있는 건데요. 일단 양극재를 먼저 전고체, 그러니까 삼성 SDI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원계로 갑니다. 하이니켈로 가는 거예요. NCM 하이니켈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죠, 이제. 그쵸. 굳이 만날 일이 없으니까. 액체는 막아줘야 되는데, 고체는 굳이 막아줄 필요가 필요 없으니까. 없어서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 거고, 음극 같은 경우에는 리튬 메탈로 간다 그래요. 리튬 메탈. 네, 리튬 메탈로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전액을 고체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전액 고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고체도 종류가 황화산계, 산화산계, 그리고 고분자계가 있대요. 근데 고분자계는 약간 폴리머 같은 형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폴리머가 만들기는 제일 좋대요. 좀. 근데 문제는 그게 이온 전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수준까지 올리기가. 그러니까 이온 전도율이 낮다는 건 리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못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전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일단 황학 물계로 이렇게 가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화물계 같은 경우에도 좀 좋긴 한데 문제는 그거를 공정할 때 예, 예. 엄청 고온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고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이게 웃긴 게 리튬 메탈을 쓴다고 했잖아요. 예, 연극제. 근데 리튬 메탈을 쓰는데 리튬이 없대요. 리튬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 배터리를 만들 때 리튬을 넣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냥 밑에 이게 리튬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뭐 전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두고 예. 충방전을 하면 리튬이 생긴대요. 오. 그래서 그거를 쌓아서 그 리튬을 가지고 하는 뭐 그런 뭐 에소드 방식이 있대요. 오. 저도 이게 엄청 너무 기술적인 얘기라 가지고 이해를 다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예. 리튬이 원래 이렇게 쌓일 때 예쁘게 안 쌓이고 막 이게 이상하게 쌓여가지고 예, 이게 예. 그 뭐라 그러죠? 덴드라이트. 덴트라이트, 덴트라이트가 생겨서 이게 터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예쁘게 쌓는 기술이 이제 삼성 SDI가 개발하고 있고 개발했다고 그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레이어 같은 거를 하나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리튬이 쌓이게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삼성 SDI가 전고체를 만들더라도 양극재는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소재는 계속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소재들 회사들은 전고체가 나온다고 해도 예, 예. 뭐 이렇게 우리 거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액을 지금 항화물기로 만드는 게 제일 큰 과제인데 예, 예. 이걸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지금 2025년을 상용화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2023년에 공장을 만들겠다는 이제 그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국책 사업으로 머티리얼즈가 이걸 개발하면 삼성 SDI가 그거를 쓰는 이런 식의 이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25년까지 마무리가 돼줘야 그쵸. 27년에 만들 때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또 시험하고 이제 수율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리튬 메탈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리튬 메탈은 지금 포스코 케미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대표적인 음극재 회사죠.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그 전고체가 되더라도 생산 공정이 크게 안 달라진대요. 그래서 생산 장비가 새로 들어오거나 이럴 뭐 일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전고체다 보니까 고체를 이렇게 압축시켜서 얘네들끼리 붙게 만들어야 된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압력을 줘야 되는데 그 이제 공정만 개발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시키는 그 공정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원래 있는 공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최소한 아까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가 전고체로 바뀌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양극재 회사라든지 아니면 장비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아예 사장돼 버리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를 하잖아요. 예. 원통이랑.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듣더니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전고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체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눌러야 되니까 예. 각형은 밖에 이렇게 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그 압력이 안에까지 전달이 안 돼서 안 뭉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형을 쓰기보다는 약간 파우치를 가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원래 각형을 쓰는 애들이고 LG는 원래 파우치를 쓰는 애들인데 SDI가 우리가 전고체를 각형으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파우치 하는 애가 야 그건 파우치로 해야지 그걸 왜 각형으로 하냐 그러면서 이게 딴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삼성 SDI가 각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각형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SDI가 그 발표하고 나니까 나중에 에너지 솔루션이 내가 봤을 땐 파우치야. 어떻게 그 각형으로 하 그거 안 돼? 압력이 안 전달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향후에 이게 조금 더 기술 발전하는 동향을 보면 이게 파우치로 갈 것이냐, 각형으로 갈 것이냐 이 이제 문제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이런 개발 방향을 근데 지켜봐야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배터리 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해봐서 하는데 안 돼 각형은. 야 우리가 최고야. 이거 우리가 안 돼서 안 하게 그거 뭐 되는 걸 우리가 안 하고 있겠니? 그거 안 돼. 야 파우치 날 따라와. 뭐 약간 이런 뉘앙스도 좀 느껴지긴 하네요. 첫 번째 발표자가 삼성 SDI였고 두 번째가 LG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LG는 두 번째 발표에서 차세대 배터리를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를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LG는 전고체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저 안 되는 것 같고
기술 한계가 너무 크다. 아직은 좀 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한 게 일단 먼저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우리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LG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진짜 탑 레벨에 있다라는 거를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회사가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배터리의 미래, 전고체.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은 정작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네. 모습인 것 같아요. 뭐,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기술 개발은 계속 하지만 뭐 조금 극복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다라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얘기했던 거고요. 예. 또 조금 다른 게 삼성 SDI는 아까 전에 그 황화물계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LG는 폴리머 로 가는 걸로 해서 이게 한계가 아까 이온이 잘 안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걸 좀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전고체는 조금 힘들지 뭐 아직은 조금 뭐 그렇게 논할 단계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를 소개합니다. 그게 LG에서 새로운 거 아니죠. 이미 한번 나오기도 했는데 언론에 리튬 황 배터리라고. 리튬 황. 예, 리튬 황은 그 삼원계를 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황으로 바꿔가지고 황이 좀 싸요, 엄청. 그쵸. 그래서 가격도 좀 잡고 또 황이 좀 가볍거든요. 예. 그래서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엄청 높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으려고 자기들은 리튬 황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황은 밝혔거든요. 매장량도 굉장히 많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NCM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걸 어디서 수급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걸 황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그 보편적인 물질이니까 훨씬 네네. 가격도 싸질 수 있고 배터리 가격 낮출 때 뭐 일론 머스크가 뭐 50% 낮춘다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사실 리튬황이 가능하다면은 가격은 진짜 네. 그 NCM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고 황이 좀 가벼우면은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행 거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네. 근데 뭐 듣기로 부피는 조금 크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작년 9월에 LG가 그 리튬황 그 배터리를 탑재한 그 무인기 그걸 비행기를 띄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볍다 보니까 이 차량 어플리케이션 말고 다른 뭐 드론이라든지 뭐 UAM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막 뜨고 있는 거. 항공 모빌리티들. 항공 모빌리티들 이런 유인 데 드론 막 이런 것들 있고. 그런 데에 이제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기술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리튬황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있어요. 몇 가지 그 뭐 차세대 배터리라 그러는 게 뭐 리튬 에어, 리튬 황, 뭐 전고체 이런 얘기 있는데 리튬황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리튬황이 좋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한다 이게 아니고 차세대 배터리 중에 하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 전고체 같은 경우는 토요타가 제일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고. 예. 그렇고요. 리튬황인데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수명이 짧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선을 계속해서 300사이클, 그러니까 한 번 충전 방전 300번까지 하는 걸로는 향상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 향상되는 속도를 보고 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LG에서는 이걸 베팅을 하자 해서 지금 이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수명 합니다. 문제면은 배터리 교체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LG에서는 그 사이클을 늘리는 방식 그게 지금 첫 번째 과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황을 지금 양극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을 사용하는 양극재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은 아마 이쪽에 더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단순히 그냥 차세대 배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꼼꼼히 보면 또 다른 뭐 어떤 투자 관점도 생길 수 있고 좀 이 산업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먼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걸 우리가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이제 실제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 거의 뭐 한 일론 머스크 정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그 너무 미래 기술만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건 뭐 재미로 보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네. 뭐 그것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진짜 그 기술이 구현되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로드맵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달성이 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모습을 한번 트래킹해 보시면은 그 오히려 좀 배터리 산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배터리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죠.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박진 기자가 오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박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